엄마구입니다. 수능 특강 독서 갑시다. 대동법, 조세, 세금, 돈과 관계된 지문이니까 똑바로 쳐다보고 돈 많이 법시다. 자, 한 300년 전에 공납이라는 게 굉장히 큰 피해를 줬다고. 백성들이 힘들었어. 그래서 이거 쌀로 내자.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만화로 그려놓은 거지. 조선의 재정은 양입 위출, 세입을 먼저 고민하고 그 다음에 세출을 정했다. in and out. 백성으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을 예측한 뒤에 올해는 인구가 얼마고 백성들이 풍년이 있을 예정이니까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만큼만 쓰자. 사실 당연한 거지. 우리 사람들도 내가 받는 월급, 내가 받는 용돈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돈을 쓸 거를 생각을 해야지. 일단 쓰고 나중에 돈을 채우자. 이러면 망하는 거지. 조선이 똘똘해. 자, 세금은 세 가지인데 땅에서 나오는 전세, 백성의 노동력을 하는 역, 그 다음에 특산물을 받는 공납. 자, 문제는 그 중에서 공납이 제일 큰 문제였는데 군현 단위, 그러니까 동네마다 세액을 부과했어. 예를 들어서 서울은 어떤 거를 얼만큼, 경상도는 얼만큼 이런 식으로. 자, 문제는 특산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 그러면은 대구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서울인데 전복 100마리 이런 식으로. 자, 게다가 백성들이 얼마만큼 내야 되는지도 법이 없어. 저 뒤에 우리 이제 현대 나오지만 조세 법정주의라고 해갖고 모든 건 법으로 정해야 되거든. 근데 법이 없어. 지 맘대로. 그래서 백성들이 피해가 발생했고, 자, 그 중에서도 방납 대신 특산물을 구해주는 이런 상인들이 생겼거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인데 전복 100마리를 잡아와라. 장사꾼들이 미 갖고 와. 그래 놓고 1000마리 값을 받아. 그래서 굉장히 피해가 많았다. 자, 이거 어떡하냐? 16세기에 조광조, 이이 이런 양반들이 먼저 이거 공납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문제 제기를 했고 17세기에는 이원익, 한백겸 이 양반들이 쌀로 통일하자. 이런 거를 대동법이라고 했다. 조선의 재정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서 대동법이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18세기 초에는 평안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자, 대동법을 양반들이 반대를 했는데 이거 대동법 실시하는데 거의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거의 200년 걸렸지. 왜냐하면 공납은 아까 앞장에도 봤지만 백성들이 내는 세금이야. 자, 그런데 대동법이 되면서 어떻게 토지 일결당 세금, 즉 지주들이 세금 내는 거로 바뀌었다고. 토지세로 바뀌어버렸어. 이건 다시 말하면 현대의 누진세와 똑같은 거지. 땅 가진 놈, 집 가진 놈이 세금 내라. 당연한 건데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세금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양반들이 반대해서 200년이나 걸렸다. 현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그 땅이나 집을 30억 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세금을 좀 많이 내자. 이런 세금을 한 30년 전부터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지금 또 흐지부지 됐지.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득권들은 힘이 세다.
자, 대동법을 실시해서 공납의 폐단도 없어지고 백성들 세감도 줄어들고, 그러나 자벽이라는 게 생기고 민고, 그러니까 사설 창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 이거는 아마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야.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다. 자, 현대에는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가봅시다. 자, 조세에는 원칙이 있는데 조세 법률주의하고 조세 공평주의가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금을 낸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법률 생활의 안정을 기하자.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법정주의, 세금은 무조건 법으로 정한다. 명확주의,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라. 그럼 돈을 얼만큼 많이 버는데요? 이거를 정해야 되지. 소급 과세 금지,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려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세금이 매겨진다 그러면은 2025년 2월 달에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어 10억을 벌었어.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20% 정도 된대. 그러면은 10억을 벌면 2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 지금은 안 내고 있지. 2024년 현재는 비트코인으로 돈 벌어도 세금을 안 낸다. 왕창 벌자. 조세 공평주의는 공평하게 배분하자. 입법상 공평주의는 세법을 제정할 때부터 공평하게. 해석 적용의 공평주의는 실질 과세 원칙이다. 그래서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으면 실질을 좀 더 중시한다. 담세 능력에 상응해서 부과돼야 한다. 다시 말하면 좀 누진세에 가까운 이런 제도가 된다. 많이 벌면 많이 내라. 자, 그럼 담세 능력이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소득, 소비, 자산. 그 중에서 소득세는 원천징수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이 있고 자영업자가 있고, 선생님 같은 학원 강사들은 자영업자에 해당해서 세금을 많이 안 내지. 그런데 일반 직장인들,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사실상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분들이다. 감사합니다. 원천징수, 세금을 왕창 낸다. 자, 소비세는 직접 소비세와 간접 소비세. 자, 우리하고 관계된 거는 간접 소비세니까, 자, VAT라고 하는 부가가치세. 모든 물건을 사면 10%가 자동으로 나가지. 내가 1,000원짜리 초코파이를 사 먹으면 사실상 900원짜리를 사 먹은 거고 100원은 나라에다가 세금으로 낸 거라고. 요게 간접 소비세. 자, 마지막으로 재산세. 주로 이제 집, 차, 골프 회원권 뭐 이런 게 재산세.
자, 조선의 재정이 부족하다.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대동법을 실시했더니 상당히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 자, 여긴 KBS에서 조사한 건데 조선시대 인물 중에서 다시 태어나면 좋을 사람들, 선생님은 2명, 정약용과 김육. 이 2명이 있다면 백성들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예정. 자, 조선의 재정 원칙은 인 앤 아웃. 조세는 땅, 노동력, 물건. 그 중에서도 요 공납은 방납으로 연결됐고 백성들이 너무나 살기 힘들었다. 조세 법률주의, 과세 요건 법정주의, 무조건 법률로서 정한다. 명확주의, 명확해야 된다. 부자들은 많이 내자 이게 아니라 1년 소득이 1억을 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소급과세 금지. 이미 완결된 거는 과세 안 한다. 입법 공평, 세법 정할 때 공평하게, 해석 적용 평등하게 적용하자. 자, 담세 능력. 이 사람 세금 얼마나 낼 수 있냐? 소득, 소득세랑 연결. 소비, 직접 간접 소비세. 자산, 재산세. 자, 대동법이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만 실시가 됐고 인조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인조 때는 강원도까지, 그 뒤에 효종 때는 전라도까지. 아까 요거 전라도까지 확대시킨 양반이 아까 김육이라는 좌이정. 그리고 숙종 때 비로소 이제 사실상 쌀 많이 나는 동네 전부 다 포함시켰다. 여기가 숙종. 자, 여기 이제 옛날 얘기. 세금으로 인삼을 내라. 아니, 저는 사과 농사를 하는데 인삼을 어떻게 내요? 그랬더니 방납에 문제가 생겼다. 자, 광해군 때부터 시작해갖고 대동법을 하려고 했더니 신하들이 반대되는 일. 기득권의 반대. 자,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싶습니까?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